자, 표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깔끔하고 보기 편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게 표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만들어 볼 건데, 표는 줄과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줄과 칸이 만나서 이루어진 사각형이 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줄은 가로 방향의 줄을 줄이라고 하고, 칸은 세로 방향의 줄을 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 표의 경우는 7줄에 4칸짜리 표죠. 자, 7줄에 4칸이라고 한다면 입력의 표에서 줄수를 7줄, 칸수를 4칸으로 해서 만들기라면 이런 식으로 칸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요 가로줄이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그죠?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요렇게 구성이 되는 게 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표는 줄과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줄을 행이라고 부르고요. 칸을 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한 칸 한 칸 있죠? 이런 한 칸 한 칸은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줄과 칸 이해 모두 다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줄과 칸을 다시 없애고 싶다면 요 가장자리 가면은 네모난 표시가 떠요. 이게 개체 선택인데 이때 클릭하시고 딜리트 하시면 아주 쉽게 개체가 지워지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과 칸이 만들어지는 건 입력의 표에서 7줄 4칸으로 만들기라면 만들어지는 거고, 제거하실 때는 이 선, 표 가장자리로 가면 이렇게 네모에 화살표 붙은 요 모양, 이게 이제 개체 선택이거든요. 이때 클릭하시고 딜리트 하시면 쉽게 지워진다 했어요. 요거 어렵지 않았죠? 네. 자, 이번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봐주실래요? 자, 이 유인물은 앞으로 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물론 일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책에 없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자, 일단은 표를 만드실 때 우리가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용지에 딱 맞게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 표를 만들기 전에는, 즉 문서를 원래 작성하기 전에는 용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용지를 설정하실 때 원래 용지 설정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쪽에 보시면 편집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쪽에 편집 용지로 가서 용지를 설정하지만 간단하게는 F7번 눌러주시면 용지 설정 메뉴가 떠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이 뒤쪽에 물론 용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저는 표 전에 용지 설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요. 예를 들어 이런 면접 확인서나 이런 증서를 만들 때 기본적인 이런 간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표는 표를 좀 넓게 그려야 되거나 내용을 많이 적어야 되면 요 간격을 좁게 해가지고 제작을 하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물론 나중에 쪽을 설정을 해서 맞춰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이 표가 그 전에 맞춰져 있는 쪽에 맞춰져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재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두 번 작업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용지 여백을 좀 맞춰놓고 작업하는 게 좋더라. 그래서 저는 용지 여백을 먼저 맞추고 문서를 작업하게끔 보통은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용지 종류부터 가볍게 볼게요. 일반적으로 A4 용지를 제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용지 종류는 A4로 맞춰져 있긴 하지만 여기 옆에 세모를 누르면 프린트, 레터, B5, B4 등의 다른 용지로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가 A4 많이 쓰니까 거의 여긴 건드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또 설계나 이런 쪽은 또 A3 용지로 크게 찍기도 하니까 그런 데서는 활용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A4 용지라고 한다면 폭은 210에 길이는 297로 맞춰져 있습니다. 따로 건드릴 게 없어요. 자, 용지의 방향은 기본적으로가 세로 방향인데요. 우리가 가끔 옆으로 해서
마차 금지 이런 식으로 찍을 때 있잖아요. 금연, 그죠? 또는 물을 절약합시다, 그죠? 이렇게 적을 때는 가로로 찍고 작업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로로 용지를 작업하기 때문에 용지 방향은 세로로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가로 세로로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문서를 만들 일은 많지만 책을 만들 일은 많진 않죠. 요거는 제본은 책 만들 때. 왜 책은 어때요? 한쪽을 이렇게 스프링을 하든 아니면 풀칠을 하든 제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본 여백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즉 왼쪽에다 제본을 할 거냐 위쪽으로 제본할 거냐 이런 걸 묻는 게 제본이니까 여기도 거의 건들 일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건들 게 뭐냐? 용지 여백이겠죠. 그쵸? 용지 여백을 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는 10mm가 1cm예요. 아시죠? 그런 얘기는 위쪽이 지금은 20mm, 즉 2cm가 띄어져 있고 머릿말 여백이 1.5cm가 띄어져 있대요.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3.5cm. 여기 혹시 눈금자 보이세요? 여기 눈금자 보시면 1, 2, 3.5까지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게 보이죠? 얘가 지금 여백에서 이미 설정된 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여백대로. 왼쪽도 보시면 여기 1, 2, 3. 그쵸? 그래서 3mm, 30mm, 오른쪽도 30mm, 아래쪽도 그렇게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여백이 먼저 맞춰져 있고 이 여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옆에가 3cm를 띄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왼쪽의 여백을 뭐 20으로 맞추면 2cm로 조절되겠죠? 오른쪽도 기왕에 20으로 맞춰볼까요? 그러면 왼쪽은 2cm 띄고 오른쪽도 2cm 띄겠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위쪽도 2cm를 띨 건데 나는 머릿말을 안 쓸 거다. 그러면 이 머릿말 여백은 0으로 맞추시면은 위쪽은 2cm가 떨어지게 될 테고요. 꼬릿말도 안 쓸 거다 하면 0으로 맞추고 아래쪽 여백을 2cm로 해볼게요. 2cm는 20을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머릿말이 뭐고 꼬릿말이 뭐냐? 이게 또 궁금하실 건데요. 머릿말이나 꼬릿말은 뭐냐면 매 페이지 상단이나 하단에 똑같은 글이 적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머릿말 또는 꼬릿말이라고 해요. 또는 쪽번호가 들어가는 위치, 이런 것들이 머릿말이나 꼬릿말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적을 거다 라고 한다면 그냥 0으로 두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어쨌든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은 20을 주시고 머릿말과 꼬릿말을 하면 0을 줘보세요. 제본은 안 줄 거예요. 0. 혹시 또 모르죠. 이 중에 나는 내 자서전을 쓸 거야. 한 500페이지 넘는 자서전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일단 뭐 그때는 이제 제본 여백을 좀 주고 제본을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럴 일이 없다면은 뭐 기본적인 문서는 제본을 다진 않아요. 그래서 0으로 놨어요. 자, 20, 20, 20, 20, 0, 0. 다 맞춰졌다면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꺽쇠들 있죠? 이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설정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조절했더니 여기가 2cm 떨어지고 여기도 2cm 떨어지고 이 밑에도 이렇게 2cm 떨어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용지의 여백이 조절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용지 여백은 내 맘대로 조절을 하시는 거긴 한데 결론적으로 문서를 만들 때 보면 회사마다 자기네 서식이 있어요. 왜냐면 누구나 내 맘대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문서들이 다 중구난방이 되겠죠? 회사는 여러 명이서 이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서 대장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는 이제 왼쪽은 몇 cm, 오른쪽 몇 cm 띄어라 또는 뭐 회사에서 주로 쓰는 글꼴은 무슨 글꼴을 써라 뭐 이런 식의 정해져 있는 그런 서식이 있고요. 그렇게 나중에는 세팅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 맞춰서 해라 라고 제가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맞추는 방법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집 용지 다 맞춰보셨나요? 잘 안 되신 분 일단 체크해보고 표 만드는 거 계속 나갈게요. 얘는
표를 만들어 볼 건데 표를 만드실 때는 입력에 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건 아까와 동일하죠? 혹시 나는 빠르게 표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은 단축키도 제가 옆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단축키로 익히실 분은 컨트롤 NT 누르시면 표 만들기가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입력에 표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예. 꼭 제가 컨트롤 NT를 눌러서 하세요 라고 적어 놓은 건 아니고, 왜 워드 1급이라든지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그런 시험은 속도가 되게 생명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입력이 표 누르기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외우기 쉬운 방법이라면 any new t가 테이블, 새 테이블, 새 표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죠? 네. 자, 밑에 표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 몇 줄에 몇 칸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요 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니까 몇 줄에 몇 칸이요? 6줄에 8칸. 입력의 표로 가셔서 줄수를 6줄, 칸수를 8칸으로 세팅해 보세요. 보통은 기타가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돼 있어요. 혹시 체크가 안 돼 있다면 체크 한 번만 할게요. 물론 하든 안 하든 지금은 똑같이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만들기 한번 누를까요? 자, 그럼 표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셀 선택을 해볼 거예요. 셀이라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요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셀에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F5번 한 번만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까맣게 블록 지정이 돼요. 셀을 선택할 때는 F5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까맣게 블록 지정이 됐는데요.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회색. 그죠? 이때 방향키를 툭툭툭 눌러볼까요? 저는 오른쪽 방향키 누를게요. 왼쪽으로도 눌러보고. 어때요? 이 블록 지정한 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지정한 동그라미 색깔이 회색일 때는 블록이 이동이 되는구나. 이런 정도를 봐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5를 또 한 번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로 F5를 또 한 번 누르면 아까랑 큰 변화는 없지만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 색깔이 빨간색이 됐어요. 그죠? 이때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 또 아까처럼 방향키 움직여 볼게요. 어때요? 셀이 범위가 잡혀요. 그쵸? 그래서 F5를 두 번 누를 때는 셀 범위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F5번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자, 이번엔 어때요? 전체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 보이죠? 표 전체 선택을 할 때는 F5번을 3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풀 때는 ESC. 블록 지정된 거 푸는 건 ESC로 푸네요. 다시 이 첫 번째 칸에 커서 놓고 계속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는 한 줄을 쭉 선택하고 싶거든요. 자, 물론 우리가 줄을 선택할 때 이렇게 잡으면 되긴 해요. 또는 이렇게 잡으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반에. 또 사실 저 같은 경우 출석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수가 며칠이에요? 뭐 30일 또는 31일, 그쵸? 그러면 31개의 줄을 다 블록 지정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좀 빠르게 할 때는 F5번 누르고 F7번 누르면 이렇게 세로 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F5, F7
이렇게 선택하면 세로줄 선택이 되죠? 가로는 F5, F8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커서 찍고 F5, F8은 가로줄. 실제 제가 굿비지원 말고 그냥 일반 학생들 출석부를 만들 때는 한글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일 하나만 불러와 볼게요. 여기 없나? 자, 여기까지 따로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컨트롤 방향키, 알트 방향키, 쉬프트 방향키 세 가지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다시 한번 한 칸만 선택할게요. 자, 칸 클릭하시고 F5번 툭. 자,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왼쪽 방향키를 툭툭툭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선택한 셀이 크기가 조절이 돼요. 보이세요? 조절될 때 어떻게 조절돼요? 선택한 칸만 조절이 되다 보니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표 전체가 작아지거나 커지게 되는 것도 보이나요? 네, 그러면 잘 보셨고 이번에는 Alt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Alt를 누르면서 다시 왼쪽 방향키를 툭툭 눌러보면은 이번엔 어떤 변화냐면 얘가 조절되는 건 같은데 얘랑 얘 간에만 조절이 돼요. 즉 얘가 넓어지면서 얘가 좁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 표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 두 칸의 너비만 조절이 된다라는 것도 보이네요. 그쵸? 자, 여기 적어놓은 거 이해돼요? 셀 크기 변경, 전체 표의 크기도 변경됨. 셀 크기 변경, 전체 표 크기는 변경 안 됨. 일단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이 정도로 적었는데 만약에 더 내가 자세히 적을 거면 이런 빈 공간 제가 좀 뒀잖아요. 이런 데다 적어서 좀 더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셀을 크기를 조절할 때 컨트롤 방향키는 그 한 칸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같이 표가 작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라면 Alt 방향키는 그 칸과 옆에 칸 같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전체 표의 크기는 변경이 되지 않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엔 Shift 누르면서 방향키를 눌러보자면 이렇게 선택된 셀만 크기가 조절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해되셨죠? Shift 방향키는 선택된 셀 크기만 변경한다. 자, 이 세 개 컨트롤 알트 쉬프트 중엔 사실은 컨트롤 방향키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나머지도 알아두시면 좀 더 편하니까 고려해서 한 번씩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은 얘가 좁아지고 얘네들은 똑같이 맞춰지고 이런 상태가 돼야 할 텐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만들까요? 자,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는 좁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들 때 이 칸을 좁혀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전체적인 표가 같이 줄어들게 되려면 F5번 누르고 컨트롤 방향키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기는 해요. 만약에 근데 난 그게 아니라 요 전체 표는 그대로 두면서 얘만 조절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Alt 방향키. 아까 얘기한 거니까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문제점이 뭐예요? 예, 얘만 넓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범위를 잡아서 표에 보시면 얘가 셀 너비를 갖게, 얘가 셀 높이를 갖게인데 너비가 width, 높이가 height라고 해요. 그래서 W는 너비예요. 만약 W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범위가 일정하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표 너비 갖게는 W.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혹시 어려우신 점 있으신가? 여기서 일단 체크 한 번만 하고 또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글자를 좀 적어볼 건데 여기 월화수목금토일이 있고 여기 1, 2, 3, 4, 5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커서를 놓고 1 밑에다가 2를 적어주세요. 적으셨다면 여기 1서부터 요 밑에까지만 범위 잡아주실래요? 그냥 마우스 끌어서 잡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A 눌러주세요. A 놀라시지 마시고 여기 적혀 있어요. A는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A가 오토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A는 자동 채우기.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앞에 여기다 커서 놓고 월 옆에다가 화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A. 그럼 월화수목금토일도 쉽게 나왔죠. 자, 우리가 물론 우리라고 하기보다는 학원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수업이 있는 게 맞아요. 네, 실제 토요일도 주말반이 있으니까. 근데 일요일은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칸을 합쳐버리고 싶어요. 이만큼을 잡아서 칸을 만약에 합치고 싶다면 이때 합치는 거는 합치기가 영어로 머지거든요. 그래서 M 누르시면 합쳐져요. 한번 합쳐볼까요? 요거를 범위를 잡고 M. 자, 그러면 여기서 F5번 눌러서 일요일 범위를 잡아주시고 S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S. 그럼 줄수를 몇 줄로 나누면 돼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그럼 다섯 줄로 맞춰서 나누기 하시면 짜잔 다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의 경우는 범위를 잡고 S 누르면 쉽게 나눠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누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줄칸 추가도 배워볼 건데요. 사실 제가 여긴 단축키를 적어 놓긴 했지만 단축키보다는 위에 있는 표를 활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할 거예요. 자, 간혹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표를 만들다 보면 내가 줄칸을 세긴 셌는데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기 1교시, 2가 2교시, 3이 3교시, 4가 4교시, 5가 5교시라고 친다면 10시, 11시, 뭐 12시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넣고 싶어요. 그쵸? 우리 배고프면은 머리에 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심시간을 넣어놓고 싶은데 이 점심시간을 예를 들어 3교시랑 4교시 사이에 또는 4교시랑 5교시 사이에 넣을 건데 언제가 나요? 3하고 4 사이, 4하고 5 사이 어디가 나요? 3하고 4. 그러면 기준을 3을 줄래요? 4를 줄래요? 아무거나 줘도 되는데 하나만 좀 골라주세요. 3? 4? 4로 해요? 오케이. 그럼 4가 기준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표에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요 부분? 얘가 추가예요. 요 옆에가 삭제예요. 지금 기준이 4랬죠? 3하고 4 사이에다 넣을 거면 4 위에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위쪽에 줄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없애고 싶어요. 3하고 4 사이 공백을. 그럼 여기 공백 없앨 때다가 커서를 찍고 얘가 아까 지우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옆에 가로 지우는 거고 얘가 세로 지우는 거겠죠? 요거는 줄 지우기. 요거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요. 얘는 추가, 얘는 삭제. 단축키는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Alt와 인설트는 줄칸 추가 단축키예요. 자, 얘는 좋은 점이 얘는 한 칸씩만 추가가 되지만 얘는 여러 칸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일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축키를 외우긴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거를 활용하셔도 돼요. 줄칸 제거하는 것도
그냥 아주 보기 편하게 이렇게 얘는 가로줄 제거하는 거고 얘는 세로 제거하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해당하는 거 그냥 눌러서 제거하시는 게 편하죠. 근데 제가 일단은 혹시 몰라서 단축키를 역시 적어 놓긴 했는데 Alt, Delete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와서 줄을 제거할 거냐 칸을 제거할 거냐 똑같아요. 선택하고 지우기 하는 거라서 오히려 줄칸 추가나 제거의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 줄을 추가하진 않는 이상은 그냥 여기서 선택하는 게 좀 더 편할 거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줄칸 추가 제거 설명드렸고요. 제가 일단은 Alt Insert랑 Alt Delete라는 단축키를 적어 놓긴 했지만 저는 단축키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표 눌렀을 때 뜨는 얘가 더 직관적이고 편할 거다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자, 너비 각계는 해봤고 높이 각계도 보긴 할 건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표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표가 너무 다닥다닥 칸이 좁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적어보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표를 넓히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로 이렇게 넓히시면 돼요. 컨트롤 일단 범위를 쫙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거나 뭐 F5번 3번 누르거나 표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컨트롤 누르시면서 방향키가 크기 조절하는 거였잖아요. 아래 방향키를 툭툭툭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괜히 넓어진 경우가 또 있어요. 얘는 좁게 하고 싶고 얘만 넓힐 걸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 이 월화수목금토일에서는 이렇게 끌어서도 조절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에 가보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때 이렇게 조절하시면 우리 아까 Alt 누르면서 조절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어떤 상태가 됐어요? 1이 넓고 2, 3, 4, 5가 좁죠? 그럼 얘네들을 똑같은 높이로 맞추고 싶다면 범위를 잡고 높이는 H를 했잖아요. 그래서 H를 누르면 높이가 같아져요. 근데 이것도 HW 못 외우시는 분은 이것도 간단하게 돼 있어요. 표에 보시면 얘가 너비를 갖게, 얘가 높이를 갖게 해요. 그죠? 요거가 너비를 갖게, 얘가 높이를 갖게니까 내가 단축키를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거나 할 건 없을 거거든요. 얘도 그냥 간단하게 버튼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칸을 합치거나 나누는 것도 M, 뭐 S 이렇게 배웠잖아요. 요것도 사실은 이쪽에 보면은 얘가 합치기, 얘가 나누기니까 혹시 단축키 못 외우실 분들은 요거 그냥 눌러서 설정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단축키를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일단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알려드린 거지 꼭 이 단축키를 다 외우세요 이런 목적은 아니니까 좀 편하게 보시면서 뭐 좀 유용할 것 같은 단축키는 좀 외우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제가 한 번씩 보고요. 그러고 나서는 선 그리고 요 안에 색깔 넣는 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 이제 표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표를 오늘 처음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간단한 표들은 다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표 만들 때 보면 되게 쉬울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고요. 특별히 없으면 이제 테두리랑 색깔 넣는 거 마저 할게요. 자, 그러면 테두리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영어 질문이긴 한데 선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일단 범위를 잡으시고 L 눌러주세요. 라인에 L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이 뜹니다. 자, 저는 이 전체 부분에 테두리를 이중선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범위를 전체적으로 다 잡았고요. 이때 L을 누르면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준다고요? 이중선. 그러면 종류를 이중실선을 고르고 바깥쪽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깥쪽에 이렇게 이중실선이 모두 쳐졌죠. 그러고 설정하면 이렇게 이중실선이 쳐졌습니다. 제가 요 예제에는 안 뽑아드렸지만 요 선을 하나 더 그려볼까 하는데 요거 가능할까요? 여기 선을 하나 이중선으로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간단해요. 범위를 잡고요. 또 L 해서 이중선을 그릴 건데 이번엔 블록 지정한 아래쪽에다가 선을 그릴 거야. 그럼 이 아래쪽을 클릭하시고 설정. 딴 데 누르면 이쁘게 선 그려졌죠? 혹시 조금 자신감 생기신 분은 이쪽에도 한번 선을 이중선 그려볼까요? 범위를 잡고 L 해서 이중선을 여기 이번엔 블록 지정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체크할 거야 하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자, 그럼 선을 그릴 셀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커서 찍고 F5번 하시고 L. 이번에는 대각선이라는 탭으로 가주세요. 대각선에 요거죠. 방향. 해당 방향 고르고 설정. 딴 데 누르면 이렇게 선이 이쁘게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한번 할게요. 색깔은 영어로 뭐예요? 컬러, 그쵸? 그래서 범위를 잡고 C. 그러면 여기 배경 탭에 체크가 되거나 셀 테두리 배경 뜰 거면 배경 누르셔도 돼요. 여기서 색을, 면색을 노란색 할까요? 그럼 오피스에서 이쁜 노란색 고르고 설정. 마음에 드는 색깔로 칠하면 돼요. 설정. 하고 딴 데 누르면 이쁘게 색깔이 칠해져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범위를 잡을까요? 쭉 범위를 잡고 가운데 정렬 누르면 월화수목금토일 1, 2, 3, 4, 5 모두 다 가운데 정렬로 이쁘게 맞춰졌죠? 자, 이제 저장할 거예요.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 저장하기. 그래서 우리 저장할 곳이 내 PC에 본인 USB 드라이브에 있었죠? 여기 한글 연습이라는 폴더에 빈문서일 말고 알아보기 편하게 표 연습이라고 적을게요. 네, 그러면 표 연습을 마쳤습니다. 이따가는 회원 명단 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미 표에 대해서 제가 꾸미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